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설 강의 정원무게 묵시로 오늘은 명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전체 집합률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 B 또 집합을 또 정의를 해준 뒤에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더해요. 근데 이제 그것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이건데, 자, 그럼 하나하나만 따져볼게요. 근데 이게 결국에 조건이, 원소들 두 개 더해서 5의 배수냐, 5의 배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배수. 더하고 빼고 뭐 사칙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배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나머지를 기준으로 이제 케이스를 분류하면은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를 0, 1, 2, 3, 4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자, 나머지가 0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수들을 모아 놓으라는 거지. 5, 10, 15, 50 이렇게. 자, 나머지가 1인수 1, 6, 11, 46 해서 이렇게 다 모아 놓을 수가 있죠. 자, 마지막 거 한번 써볼게요. 네, 4, 9, 14. 자, 그다음 여기가 4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다 10개씩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네, 다 10개.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두 개 더한 것의 값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두 개 더한 결과물이 5로 나뉘냐 안 나뉘냐, 즉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1이랑 5 더하면은 6이잖아요. 근데 6이란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더한 게 5로 나뉘느냐가 중요한 거야. 즉 얘가 나머지가 1이고 얘가 나머지가 0인수예요. 그 두 개를 더하면은 나머지가 1인수가 되겠죠. 자, 만약에 나머지가 1인수랑 나머지가 3인수로 더해봐. 그럼 무조건 나머지가 4인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만 관찰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A라는 집합을 이제 세팅을 했을 때 그 집합에서 원소를 두 개 끄집어 왔을 때 더하면 무조건 5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니까 어떤 걸 뽑아도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아서 더하기만 하면 무조건 5의 배수여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보죠. 두 개를 끄집어낸다. 여러분, 나머지가 1인 거랑 나머지가 4인 거에서 하나씩 끄집어내면 5의 배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이랑 4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5의 배수가 두 개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다른 원소를 이제 막 집어넣는다. 6 같은 걸 집어넣는다. 나머지가 1인수를 집어넣으니까 6 더하기 4에도 5의 배수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다 6을 넣었어도 4 더하기 6으로 끝낼 게 아니야. 1 더하기 6도 다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고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서 5의 배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어떠한 다른 수를 딱 하나를 더 추가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합에서 두 개를 끄집어 왔을 때 더하면 5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이게 2인가? 원소 개수가? 근데 요게 있죠. 0. 얘네들은 하나하나가 다 5의 배수지만 더해도 5의 배수예요. 더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더해도 5의 배수야. 어떤 거를 더해도 5의 배수야.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세팅하죠. 그냥 얘네들을 죄다 가져와 버리는 거야. 얘네들을. 여기서 두 개 무조건 끄집어내도 나머지가 다 0인수이기 때문에 더해도 나머지가 0이에요. 더해도. 아까에 비해서 지금 원소 개수가 훨씬 많죠. 자, 그래서 NA는 최대는 우리가 여기서 10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의 또 이제 집합 B를 또 정의를 해볼 건데, 집합 B에서 어떤 두 개를 끄집어 왔을 때 이번에 두 개 더하잖아요. 무조건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아, 어떻게 하는 거지? 무조건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요.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일단은요, 여기서 두 개 끄집어내면은 5의 배수가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자, 이렇게 봅시다. 나머지가 1인수를 하나 끄집어내잖아요. 나머지가 4인수는 그럼 절대 뽑으면 안 돼.
1이랑 요 아무거나 더해도 무조건 5의 배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가 1인수를 내가 어떤 거 하나 끄집어 왔다. 그럼 나머지가 4인수는요, 포기를 해야 돼. 내가 만약 나머지가 4인수를 가지고 오겠다. 나머지가 1인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이랑 2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왜냐고요? 원소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원소의 개수, B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에는 영향이 없죠. 뭘 선택해도. 해서 자 1, 4 중에서 하나 선택, 2, 3 중에서 하나 선택. 그러면은 일단은 B는 어떻게 되겠다? 1, 6, 11, 46. 지금 써놓은 거 중에서 두 개 아무리 끄집어내서 더해도 무조건 나머지 2인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2, 7, 47까지 적는 거죠. 여기 있는 수는 나머지가 2인수고 여기 있는 수는 나머지가 1인수이기 때문에 뭘 더해도 나머지가 5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3인수나 나머지가 4인수, 그러니까 하나라도 투입이 되는 순간 이제 집합 B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봐야죠. 나머지가 0인수는 여기서 두 개를 끄집어내서 더하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제가 5 같은 거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5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어차피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 무조건 더하게 되면은 무조건 나머지가 0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하나는 투입이 가능한데 이제 5가 아닌 10을 여기다 넣어버리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5의 배수거든.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꼭 5가 아니라 그냥 하나만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MB의 최대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개, 10개, 1개니까 2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답이 이게 31일 겁니다. 7번 문제 여기까지 해설합니다. 자, 두 번째 문항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R1, R2인 두 원이 존재한다. 원 C1 위에 있는 점 X1, Y1, 원 C2 위의 점 X2, Y2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뭐 최대에 대한 조건을 주고 R2 빼기 R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의심이 되는 게 최대니까 뭐 산술기하랑 이제 코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좀 보면 이렇게 원 두 개 있는데 원점이 있어요. 원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R1이 더 작구나.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X1, Y1, X2, Y2가 이제 원 위에 각각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C1이고 얘 C2예요. 자, 그랬을 때 X1, Y1 곱한 거랑 X2, Y2 곱한 거 더한 것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X1, Y1이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거고 X2, Y2도 여기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뭐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이제 뭐 없어요. 얘가 어디 있다 그래갖고 얘가 막 어디 못 가고 이런 게 없어. 자,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최대를 구해서 더해주면 이 통째로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1, Y1의 최대 구하고 X2, Y2의 최대를 구해 봅시다. 자, 곱의 최대니까 우리가 산술기하로 쓰겠죠. 자,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R1 제곱인데 2분의 루트 X1의 제곱 Y1의 제곱 절대값 X1, Y1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R1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1 곱하기 Y1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여기에 이제 2분의 R1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등호 성립 조건, 요게 이제 성립할 때가 존재하느냐. 그럼 X1 제곱과 Y1의 제곱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는 뭐 이런 데죠, 이런 데. 이런 데. Y는 X 그렸을 때랑 이런 데지 뭐. 충분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해서 똑같이 하시면요. X2, Y2의 최대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한 거의 이제 최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더한 거의 최대면은 2분의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이 뭐다? 2분의 5. 2분의 5네요. 그래서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이 5다라는 게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조건 해석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이건 각각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x1, x2의 최대를 구하잖아요. 그럼 x1에 의해서 y1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x2도 마찬가지. y2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x2가 결정되면 y2가 결정되므로 여기서 이거의 최대랑 이거의 최대를 각각을 더해서 우리가 더한의 최대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각각을 구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이 네 개의 문자를 다 엮어야 된다는 건데, x1과 y1은 이미 엮여 있고 x2랑 y2도 이미 엮여 있죠. 원이 있는 점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r1 제곱이고, x2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r2 제곱인데, 이 두 개씩을 엮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코시 쓰면 되겠네요. 코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x1, x2 플러스 y1, y2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등호 성립 조건 또 확인해 보면 얘는 x1 분의 x2, 자, 그 다음에 y1 분의 y2가 같을 때고, x1, y1은 둘 다 0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게요. 근데 둘 다 0이 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얘가 0이 안 된다? 맥스좌표 0이 안 됐대. y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경우에만 생각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x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x1, y1을 양변에 곱해 주시면 x1, y1이랑 x2, y2랑 같을 때, 예, 요때 보면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빼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 보면 원점이랑 x1, y1이 이은 직선의 기울기, 0,0이랑 x2, y2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두 개의 기울기가 같을 수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돼. 예, 무조건 존재하죠. 이렇게. 그리고 등호는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시스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의 최대니까요. 자, x1, x2 플러스 y1, y2의 최대는요. 제곱이야. 얘가 지금 r1 제곱이고, 얘가 곱해주면 r1, r2 통째로의 제곱이니까 r1, r2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뭐 여기는 뭐 관심이 없고, 그죠? 자, 그 등호 성립 조건 확인했으니까, 자, 요놈의 최대가 얘라는 걸 알았고요. 얘가 2구나. 자, 그럼 얘가 5고 얘가 2다. 구하는 게 뭐죠? R2 빼기 R1인데 우리 제곱 구해도 충분하죠, 이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5 있고 빼기 4죠. 이거 2배 한 거. 따라서 R2 빼기 R1이 뭐가 되죠? 1 이렇게 되겠네요. 14번이었고 예, 어려웠어요. 예, 등호성립 조금 잘 관찰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답 내는 데에는 사실 등호성립 조건을 굳이 안 봤어도 막 함정에 빠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그래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등호성립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문항이에요. 20번인데요. 아마 이게 앞에서 좀 14번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가볍게 출제하시지 않았나.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얘는. 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인데 뭐 허근이죠, 알파 베타가.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함수 f. 자, 이게 fn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이제 허근에다가 각각에다가 n승 취해서 더하라는 소리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억으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자, f1. f를 구해보면, 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저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 했기 때문에 근계수 쓰면 바로 1이란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f2를 구해보시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되니까요. 또 근계수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 뭐 알파 제곱은 뭐 알파 빼기 1이고 뭐 베타 제곱은 베타 빼기 1이니까 뭐 두 개 더해서 가도 되고, 어떻게 해도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뭐. 자, 이렇게 돼요. 해서 얘 기억 땡이죠. 네. 자, 그 다음 니은은 자 이제 함수값을 다 구해보라는 소리예요. 네, 함수값 다 구해보는데 모든 원소의 합은 2냐. 자, 근데 이게 1학기 때 좀 공부를 성실히 하신 분들은 요거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의 근이 알파 베타다?
순환되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뭔 소리냐? 만약 순환되는 구조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면 그냥 노가다 띄면 돼요. 예, 노가다 띄면 6개씩 반복이라는 거 나와요, 이거. 자, 근데 이제 순환되는 구조를 이제 눈치를 챘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6제곱은 1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저기서 나온 근은 6번 제곱하면 1이 뜨니까 6개씩 반복이구나. 자, 그리고 F3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근이죠, 알파랑 베타가.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F4는 어떻게 되겠어요, F4는? 이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인데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 F5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이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돼서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자, F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그냥 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7은 안 해도 돼요. 예,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수가 반복이 되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치역은 이제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똑같은 원소는 반복해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뭐 있죠?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쵸? 0이 니은 땡이네요.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돼. 아, 이게 제가 답을 모르는 상태로 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기억 니은이 땡이면 좀 쫄리잖아요. 답이 디귿인가? 자,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디귿 가보죠. F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거 6개씩 반복이니까 이게 다 이게 F7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F13 얘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F6K 플러스 1 K는 0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1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이제 100 이하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적당히 이거 뭐 이게 16까지 되겠네. 17 넣으면 안 되네. 16까지 중에서 보는데 얘들은 뭐가 되냐면 무조건 1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요거 2개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2개? 아, 딴 거 다 쓸 필요가 없겠구나. K1이라 하자. K1. 그리고 6K2 플러스 2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구조. F6K4 플러스 4 뭐 이렇게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K2랑 K4는 0부터 해서 16까지 되죠. 100 이하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 16 넣으면 100 나와요, 이거. 답이 34개네요. 그죠? 각각에서 17개씩 나오니까. 답 디귿인가 보네요. 자, 해서 지금 명덕고 주요 문항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난이도는 제가 명덕고 좀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느꼈을 때 좀 역대급으로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4번이 좀 배울 게 많았고요. 근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막 그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좀 조급할 만한 문제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예, 자, 남은 시간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집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원부의 묵시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